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 조호신 타키온 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 예.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현행법에 좀 빈틈을 이제 짚어주셨고 예. 이 부분을 좀 잘 개정해가지고 좀 올바른 시장 경제 또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의 성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그럼 또 준비를 하셨는지요?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법적인 이제 빈틈, 네.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재벌들이나 그다음에 또 거기에 빈틈을 메워야 될 담당 기관인 국세청 등이 사실은 이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짚었는데 네. 사실은 그 빈틈이 지난주 빈틈보다 오늘 말씀드린 빈틈이 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생기는 이제 후유증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사실은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칠지라도 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네. 네. 그 후유증을 우리가 이제 그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주에도 삼성그룹 관련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럼 삼성그룹 얘기를 좀 하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리거는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차명계좌 4조 5천억에서 시작된 건데 네. 그래서 국세청이 이거를 누가 그 세금을 내느냐, 과징금을 누가 내느냐 이 문제를 국세청이 사실은 질의하면 답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 과징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여하는 체계에 있어서 예. 그 점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건전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육성 이것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지 않나요, 주변에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엄연히 광복 이후로 지금 건국 60전이 넘었는데 예.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다시는 분도 계시고 예. 한쪽에서는 사실 꼭 이번에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예. 제가 다른 방식으로 재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나오는 이제 반론인데 네. 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을 너가 왜 발목을 잡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 있으시죠? 한번 예, 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에 대한 그 차명 계좌에 대해서 네. 그 2008년도 김영철 특검에서 이제 확인된 사실인데 예. 이게 2013년에 다시 한번 불거졌다가 네. 그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이제 2015년에 금융위의 이제 보도 자료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위 보도 자료 일부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당시 차명 계좌가 이제 한 4군데 회사에서 차명 계좌가 있었고 예. 이게 빨간 줄로 표시된 박스로 찍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보도 자료는 박스로 쳐 있지 않고 네. 제가 이제 편의를 돕고 제가 박스를 쳐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4군데 회사 차명 계좌가 있는데 삼성증권은 당연히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니까 이제 당연히 있을 것이라 여겨졌고 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신한 요 3군데는 제가 이제 2주에 걸친 방송에서 실제로 공시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근데 특이한 점은 삼성증권이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차명계좌에 대한 공시가 있을 것 같은데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다음 아래 박스를 보시면 네. 그 회사별로 이렇게 과징금이 삼성증권은 뭐 그 3,500억, 3,500만 원, 한토증권은 3억 9,900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합쳐봐야 사실은 여기 보시면 합계가 12억 3,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차명 그렇죠. 부과 금액이 차명 계좌 규모가 지금 4조 4조 5천억이죠. 4조 예, 예. 4조 5천인데 예, 예. 과징금은 1,200억 원도 아니고 12억 원. 제가 약간 지금 보니까 눈을 좀 의심했는데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예, 예. 이 정도로 그 국가 경제를 흔들 만한 엄청난 사실 범죄이자 탈법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불과 13억도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이상한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제대로 부과한 것인가를 이렇게 다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페이지 보면 거기 나오는데 예. 다른 페이지에 여기에 그 사유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왜 그게 과징금의 금액이 적은가라고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차명 계좌가 제도화해서 불법을 한 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93년도 8월 10일 이 빨간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금융거래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긴급 재정 명령, 네. 이하 긴급 명령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설된 긴급명령 시행 전 개설된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게 금융위 보도자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을 아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죠. 시기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 갖고 있었는데 예.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전대미문에 야심찬 의혹을 갖고 긴급명령을 선포했는데 네.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후의 것은 이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4조 5천억 중에서 네. 사실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개설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벌금은 그거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그래서 거네요? 벌금 원칙적으로 때릴 수 있는 법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군요. 개정을 지금이라도 해서 받아낼 수 있을 수는 없을까요? 이게 개정을 하면은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헌 소지가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바고. 근데 우리의 상식이긴 하고 예. 당국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근데 당국은 이제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이 네.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도자료로 있는 대로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금융에 대해서는 과세를 기준이 했지만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이건희 회장에게 있었던 차명 계좌를 다시 소급 적용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이 법의 허점을 누군가가 알고 계속 차명 계좌를 개설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갖다가 당국에서 적발을 해서 너가 불법으로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계좌와 재산에 대해서 우리 과징금을 때리겠다 할지라도 현행법으로서는 때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금융위원회 이제 담당자는 자기 소관이 아니죠.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법 제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워딩이 그겁니다. 제가 뭐 지원한 게 아니고 이건 국회에서 할 일이다라는 게 이제 담당 공무원의 이제 설명이었고요. 지난주랑 저희가 또 똑같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예, 되는 예.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국세청의 어떤 그 방기 예. 왜냐하면 법이 제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뭐 아시다시피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그 입법에 국회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행정부 위주로 돌아가 봅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하지 않을지라도 정부 조례로 정부 발의로 하기도 하고 또 여론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운동을 만들어서 환기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국세청에서도 사실은 방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융이나 이쪽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쪽에 계속 자세를 갖다가 초질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짚고 가고 싶은 분은 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이후에도 많은 재벌들이 큰 손들이 차명 계좌를 개설했을 때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느 날 적발이 됐을 때 야 너 잘못했구나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지금이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제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 불법이잖아요. 그게 예, 예. 자체적으로 불법인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이제 국회에서 그 발의를 해서 예, 예. 그 법안을 과반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그렇죠. 통과를 시키고 이런 예.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 과정이 있지도 않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 뭐 삼성 로비설이 뭐이 세간에서 의심하는 예. 얘기지만 안 할 수가 예. 없는 게 뭐 이런 대목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좀.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삼성을 비롯한 주요 재벌들이 대관이라고 해서 네. 국회에 가서 이제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고 해당 법안이 자기네 회사 그룹에 유익한지 혹은 이제 불리한지를 갖다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 지나친 만큼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그리고 뭐 사실 몇 년 전에 나왔던 일이지만은 그 삼성그룹의 임원이 그 국회에 이제 출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조선일보 기자 할 때도 제가 국회에 필요해서 이제 누구누구 의원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원실에 확인을 합니다. 네. 확인을 하고 제 주민등록증 맡긴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삼성그룹의 임원 중에 한 분은 그냥 수시로 그냥 아무 일이 마치 자기 직장이냐 국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었지 알고 봤더니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등재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거기 드나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회에서 사실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유화적이다 못해 협조적이다. 이러니까 사실 이런 중요한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발의하지 않고 또 발의할지라도 뭐 알다시피 뭐 해당 정무위나 법사위에서 걸려버리면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줄곧 국회 역할을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가 예.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거 일은 못 하겠지만 네. 그러나 추가로 뭔가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여론에 환기를 해서 여기서 주목할 점 무엇이면 네. 당시 2008년도 김영철 특감 당시에 삼성그룹은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면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체계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벌어진 차명계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과징금을 때리려고 보니까 오늘 확인했다시피 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얼마 안 되고 네. 액수로 보면 절대 다수가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입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국가를 나 정부를 갖다가 국민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법적으로 채워졌는데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차명계좌 계속 개설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차원에서도 환기를 울리고 경종을 울려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일벌백계로 했을 때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건강해지는 이런 걸 우리나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저희도 궁금해하는 게 과연 차명 계좌를 예, 왜 만들어서 예, 왜 운영을 할까? 예. 어떻게 보세요? 결국 차명 계좌를 필요한 이유는 그냥 우리 소시민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만의 어떤 비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단 뭐 1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그 뭐 제가 결국 약간 그 코믹한 일이긴 했지만은 제가 삼성그룹의 임원이랑 뭐 차명 계좌에서 다룬 건 아니고요. 네. 삼성매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계속 이렇게 그 비판전 시간을 쓰다 보니까 네. 삼성그룹의 임원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전무 시절에 전부 다 보면 이제 부하 직원들 경조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다 내야 되는데 네네. 당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는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신이 별도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근데 사모님은 벌써 삼성그룹에 그분이 다니신 게 30년 되니까 네. 30년 되면 사모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돈이 나오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센티브 그게 나온다는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시다는 계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조 대표님 이제 예.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걸 그룹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예. 법인 차원에서 넓혀보면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첫 번째 이유는 탈세입니다. 그렇죠. 예. 세금을 그러니까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예. 피하기 두 번째는 위해서. 더 중요한 예. 거는 상속입니다. 그렇죠. 예. 상속을 위한 자금으로 예, 예.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예, 예. 이 두 가지 큰 이유가 이제 방금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거 똑같은 예, 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법인에서는. 예, 예.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재용 회장은 상속받는다면 어떤가? 한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 됐죠? 페이퍼 그렇죠. 컴퍼니 예. 만들어서 예. 조세희 조에다가 뭐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설립 받았는데 같은 이치예요 이게. 예, 예. UBS. 제 기억으로 예,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예, 예. 무혐의로.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경찰에서는 참 그게 검찰에서 다루지 않고 경찰에 다뤘다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예. 경찰에서 그 분야를 다뤄서 스위스에다가 이제 협조를 보냈더니 스위스에서 협조를 할 수 없다. 라는 게 최종 응답이어서 경찰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그걸 문제 삼는다면 스위스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예.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충격을 줬던 CS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스위스 은행의 양대 축인 CS랑 UBS인데 그 말씀하신 거는 그 UBS의 계좌였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스위스 은행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자금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검은 돈이 이제 그 스위스로 가는데 네. 트럼프 정부 말년부터 바이든 정부 들어서까지 전 세계에서 스위스의 이런
그 고객 비밀 보호주의를 갖다가 계속 질타를 하니까 네.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정 이상 되면은 결국 스위스 당국이 협조를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사실은 CS가 무너지는데도 그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영업의 큰 축이었던 걸 점점 허물어지니까 네. 긍정적으로 뱅킹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돌아서지 못했던 것이 CS의 문제인 거고 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사안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나라 당국이 스위스에 요청을 한다면 네. 스위스가 과거와는 달리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저는 공시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공시를 보면서 많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지난주에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해석을 할 때 이게 호재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 해석에 따라서는 악재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예.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호재 악재 그냥 아주 그 쉽게 볼 수 있는 호재인 공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네. 그 계약 공시. 그래서 우리나라 공시를 보면은 A라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 B라는 기업에다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규모뿐만 아니라 전년 매출 대비 몇 퍼센트라는지도 공시를 합니다. 그 전년 매출 대비 10%가 넘으면은 바로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바로 이제 호재성 네네. 공시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호재는 아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주요 임원들과 우리나라는 또 재벌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어서 이 공시에서나 공정에서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동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동일인. 그리고 보통 이제 삼성에서는 지금 이주영 회장이고 현대차에서는 이제 정의선 회장인데 네. 동일인 기준으로 6천 이내의 친인척이 한 주만 거래를 해도 임원처럼 간주해서 공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았다. 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예를 들면 사촌 지간에 형, 지금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주식을 파는 게 좋겠다. 그렇게라도 들었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걸 직계를 했더니 한 달 정도 직계를 했더니 그 관련된 친척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서 몇십억, 몇백억 팔았다. 이거는 뭔가 그 회사와 그룹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내가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전망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3주에 걸쳐서 이런 차명 계좌와 이건희 회장의 네네. 비자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부정적인 공시고 네. 이 부정적인 공시를 다뤄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 비율이 50% 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아무 전 규제 없이 뭐 비자금이 있든 없든 기관 투자가든 투자를 하지만 외국 투자가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ESG라는 것이 되게 화두이고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자금 있는 회사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지만 나의 그 헤드쿼터에서 본사에서 그런 회사 왜 투자를 하느냐라고 이직을 했을 때 당연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되게 장기적인 부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다음 주에는 또 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실지 굉장히 벌써부터 기대가 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과징금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